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고 있는 보궐선거 최대 관심 지역이 두 곳이 있죠. 인천 계양을과 경기 분당갑 지역의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예,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의힘에선 윤형선 후보, 이 지역의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후보로 나왔고요. 또 분당갑에서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 후보로 나왔고요. 김병관 이 지역구의 전 의원이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먼저 계양을부터 저희가 좀 살펴보면요.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로 국민의힘의 선택은 윤형선 후보입니다.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내세웠는데 이에 대해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민주당과는 다르게를 강조하면서 전공법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자객 공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전공법을 택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객 공천이라고 소위 얘기하면 지금 뭐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표현한 윤희숙 전 의원이죠. 그리고 뭐 김부선 씨야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뭐 국민의힘에서 그걸 거론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정치를 희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이제 전공법을 택한 거죠. 그럼 뭐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어쨌든 본인이 사퇴했을 때는 부모님이 세종시의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사퇴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시 또 나오는 것도 사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건 야당인 민주당이 엄청나게 공격을 할 겁니다.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담이 됐을 거예요. 뭐 저는 충분히 고려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 후보자를 공천한 것은 원칙에 맞게 한 거 맞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뭐 누가 유리하냐 이런 얘기를 뭐 해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거 맞죠. 그러나 열심히 싸워봐야죠. 뭐 결과야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런 이제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열심히 일했고 또 그분이 얼굴도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이제 그 소위 선거 운동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당협위원장을 해왔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공천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에서는 조금 뭐 지지율이나 이런 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열심히 싸워서 어떤 게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희숙 의원이 뭐 반발을 하고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어떤 결정 그 자체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당초에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몇 가지 카드가 있다. 그 카드는 곧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 인물도 나왔고 당대표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네, 이준석이 나가라.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왔었죠. 예. 전체적으로 좀 살짝 정면 대결을 피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정면 승부를 걸겠다라고 했으면 분당 갑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살짝 피해서 조금 안전한 지역, 확실하게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 간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고, 국민의힘도 뭐 이른바 자객공천을 피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갔는데 사실 그 자객공천이라고 하는 게 자객 잘못 투입했다가 자객이 오히려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선 가능성이 누군가가 확실한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투입했겠죠. 그런데 좀 그런 마땅한 인물이 좀 없었던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싶고, 뭐 윤희숙 의원도 뭐 훌륭한 인물이긴 하지만 여기서 과연 이길 수 있느냐 그걸 아마 따져봤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거보다는 프레임을 걸기 좋은 선수를 내보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제가 보기엔 지역 일꾼을 지금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프레임은 연고도 없는 이런데 왜 왔느냐.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 굴러온돌 프레임 이런 것을 지금 제기하기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로 승부수를 일단 던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렇게 걸출한 인물들이 나오면서 미니 대선이다, 뭐 총선이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 여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안철수 대 김병관 후보의 대결입니다. 계양을이랑 상황이 조금 다른 게 김병관 후보가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후보가 아닙니다. 그 전 선거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이제 이분도 지역 일꾼의 범죄에 포함시켜야 그렇죠.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계속 활동을 좀 이제 해왔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비교적 확고한 그런 정치인에 좀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뭐 지난번에 좀 아쉽게 이제 진 것도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김은혜 후보가 좀 대중적인 인기 뭐 이런 거에 더해서 또 이 지역의 특성상
조금 보수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돼서 석패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나름 이제 선전을 했던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아마 그 외의 대안을 좀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혹시 뭐 이재명 고문이 이쪽으로 오겠다 했으면 뭐 이 김병관 후보 본인도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 오신다면 비켜주겠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도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지역 일꾼을 지금 내세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도 똑같이 조금 전에 개항을 마찬가지로 지금 안철수 후보를 굴러온 돌 프레임을 좀 씌우려 들지 않을까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박힌 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지역에 방금 보수가 강하다. 또 한편으로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슈, 재건축에 관련된 이슈인데 아무래도 보수 정당이 좀 더 유리한 지역이라서 그래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 이름값도 있고 여전히 안철수 후보에게 아까 개항을과 마찬가지 유리한 지형인 건 맞죠? 그러니까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유리하죠.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장담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뭐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빙의 승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두 분이 이력이 거의 비슷해요. 서울대 카이스트. 그리고 IT 업계에서 두 분 다 정말 신화적인 존재였잖아요. 김병관 전 의원도 IT 업계에서는 정말 상당한 실력 있는 분으로 인정받고 있고 성과를 낸 분이에요. 그리고 네. 거기서 한번 당선이 됐었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지난번 총선에서 김민우 후보한테 0.7% 정도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아주 근소한 차로 졌어요. 그러면 상당히 선전한 겁니다. 저 지역에서 분당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게 뭐 이종호 평론가 말씀하신 보수적 성향이 좀 있고 이번에 물론 대선에서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저기서 많은 득표를 얻었어요. 이재명 후보보다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한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유롭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이에요. 김병관 후보가 갖고 있는 잠재력도 저는 크다고 보고 또 지역에서 봤을 때 물론 최근에 이제 그 분당이나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정책을 명확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였거든요. 인수위 당시에. 뭐 처음에는 일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용적률 높여주겠다 했다가 나중에 또 천천히 하겠다 이러면서 논란이 됐었고 그때 부동산이 갑자기 확 올랐거든요. 그랬었죠. 그 순간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믿을 수 있냐 이런 이제 또 논란과 비판이 있어요. 분당 지역도. 그래서 그 지역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인천보다는 훨씬 여기가 더 그 격전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누가 이길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현재 상황은 안철수 후보가 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여유롭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 김병관 후보도 만만치 않은 후보이기 때문에 이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재명, 안철수 대선급 후보들의 재보궐선거 인천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당연히 관심사하고 모든 분들이 사석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각자 전략들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벌써 민주당 또 특히 인천에서는 보니까 이재명 후보랑 지금 박남준 후보가 함께 동행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훨씬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본인이 출마를 했으니까 본인 선거도 하지만 옆에 있는 지역에 있는 다른 후보들과 함께 행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만약 본인이 출마를 안 했다면 상당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 선거운동 해야 되잖아요, 인천에서. 그러다 보니 같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아마 구도를 프레임을 이렇게 짤 겁니다. 대선의 연장전 이런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가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 과정에 얻었던 그 표를 그대로 끌고 오려는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컨벤션 효과가 있고요. 또 좀 10일이나 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해요. 그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선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연장전으로 끌고 가면서 그래도 경기도 지역에서 인천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약간 앞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다시 형성하는 그런 구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이 양강 구도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서 지지를 끌어내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지 않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안철수 후보 얘기를 또 해보면 분당갑에 승리하고 경기도지사 승리까지 김은혜 후보까지 당선이 된다면 이제 탄탄대로 걷게 될 텐데 국민의힘의 전략 아직까지 동행을 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후보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은혜 후보를 좀 의식을 해서 구원투수 개념도 상당히 있는 거죠. 안철수 그 후보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뭐 어느 정도 좀 요청을 했던 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지금 뭐 경기지사 선거가 절대 좀 유리하다라고 좀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뭐 지금
최근에 또 강용석 또 무소속 후보까지 나왔는데 예. 의외로 또 지지율이 좀 나와요. 5% 넘게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협공을 당하는 그런 형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중도를 넘어서 보수까지 겨냥할 수 있는 그런 외연 확대력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한쪽에서 치고 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좀 약간 극우 성향의 인물들이 많이 지지한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또 그렇게 또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입지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김은혜 후보가. 특히 이번에 토론회가 있었는데 김은혜 그리고 김동연 후보의 토론회 두 인물이 토론을 했는데 여기에 강용석 후보가 방송금지 가처분 얘기하면서 거기도 또 그래 방송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TV 토론 하려 그러면 강용석 후보를 꼭 끼워 넣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토론이 전개됐을 때 또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제 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 토론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이 지지율이 또 출렁일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고요. 이제 이래저래 이제 많이 불안해진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라도 이제 분당갑에 좀 투입을 해서 함께 좀 선거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아마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보건대는 뭐 머지않아서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용석과 김은혜. 아니요. 김은혜 후보와 김은혜, 안철수. 예, 후보. 그렇게 조합이 된다 이런 말씀. 뭐 김은혜 후보가 이제 분당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 두 분께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의 판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께는 이제 경기도지사 판세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께는 인천시장 판세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경기지사는 민주당이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심할 수는 없다.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일단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고 조금 밀어주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동하는 그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강용석 리스크가 있어서 김은혜 후보가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강용석 후보가 끝까지 만약 완주를 하게 되면 최소 5에서 10%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단일화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왜냐하면 김은혜 후보 입장에 단일화를 했을 때 본인한테 플러스가 될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강용석 후보는 그걸 모르겠어. 그렇게 그럴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 국민의 입장에서 아무리 표가 궁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단일화하는 것이 도리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강용석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국민들은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좀 민심이 떠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일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당이 유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뭐 인천 같은 경우에도 뭐 워낙 이제 여기 민주당세가 좀 강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이제 이재명 고문도 여기 지금 이제 출마를 했죠.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이제 화면으로 잠깐 보기도 했습니다만 인천시장 선거에까지 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고문은 이제 사실은 인천에서만 이렇게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전체에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어떤 그 환경을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반 지금 국정수행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인천에서는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있었던 정치권 소식 그리고 앞으로의 지방선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최진봉 교수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